자, 저희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 2022년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저희가 이제 외우고 학습했던 내용들이 실제 문제에서 만약에 나왔을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연습해보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실 건데요. 혹시라도 만약에 풀어보셨는데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뭐 틀렸거나 아니면 이제 찍어서 맞추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이제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부분 이제 약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하시면은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그 최종적인 어떤 종합적인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1과목의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소방 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거 찾아라 그랬네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옳지 않은 내용으로 확인을 좀 해볼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차량, 선박 이런 말이 나왔는데 특히 여러분들 이 선박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내신다면 이 부분에다가 이제 그 변화를 주실 수 있죠. 항해 중인 선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항구에 메어둔 선박에 한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항해 중인 선박이 틀렸으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자, 관계인은요, 소관점이죠. 시공자가 아니라 이건 이제 점유자, 소관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점유자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국소방안전원은 성능검사기관이라고 했는데 이 소방안전원에서 성능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검사를 주로 하는 곳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되겠죠. 그래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전문기관들이 있는데 어쨌든 안전원은 아니다. 안전원은 우리가 뒤에 가서 앞에서 내용을 살펴보셨겠지만 뭐 안전원의 업무는 뭐가 있습니까?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검사 업무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니까 밑에 나오네요. 그죠? 한국소방안전원은 교육훈련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위탁한 업무를 수행한다 해서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죠.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는 경계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경계구역은요, 일단 요거 간단한 문제니까요. 일단 경계구역,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를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층을 딱 봤더니 뭐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개수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900제곱미터니까 여기는 경계구역이 2개가 돼야 되겠고요. 600제곱미터는 600제곱미터 안 넘었죠. 한 개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요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2개의 층의 면적을 합해서 500제곱미터가 되지 않으면 묶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개수를 전부 다 합하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5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혹시 이런 스타일의 그림 문제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 요 공간을 2개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많이 물어보는 게 면적이 작잖아요. 2개를 합해서 500이 넘나 안 넘나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1000제곱미터가 넘는다면 뭐 주된 출입구에서 전체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뭐 그걸 따져야 되는데 뭐 여기서는 아마 그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개수는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5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은 이제 벌칙.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자, 벌칙은 다 외우기는 힘드시겠지만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비슷하게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화재 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입니다. 자,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비밀 누설이란 말이 나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구나. 물론 이제 소방특별조사의 경우에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키워드는 이제 화재조사죠.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일단 틀렸고요. 피난명령은요, P100. 제가 이거 외우는 거 말씀드렸죠? P100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 골라라 그랬는데 답은 일단 2번이 나왔습니다. 자,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했다 그랬습니다. 소방자동차가 나오고 방해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5년 5천이다. 우리 기본법에서 줄 수 있는 처벌 중에는 가장 큰 처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소방대 생활안전활동 방해. 이 멧돼지 기억나세요? 멧돼지 막 잡는 거 방해하게 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멧돼지 100 벌금 이렇게 우리가 외우면 편하다 그랬습니다. 해서 일단 3번의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무리 없이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내용이.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4번을 보시면은요, 문제가 좀 깁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 자, 감지기 설치 유효 면적으로 가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요게 잠깐 힌트긴 한데, 여기 얼마가 들어갑니까? 1종 같은 경우 4m 미만이면 90이 들어가고요. 자, 밑에 거 4에서 8 사이에 들어가면 반 자르라 그랬습니다. 얼마입니까? 45가 되는 거고요. 여기 35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죠? 70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빈칸 넣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워 맞추기를 하시면은요, 기역, 니은, 디귿 순서로 90, 70, 45 이런 식으로 답은 2번을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요렇게 이제 자료를 주면서 구하는 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뽑아내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뭐부터 보느냐. 일단은 문제, 그 5번은 문제 보니까 자체 점검을 뭘 받아야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답이 쉽게 나오는 게, 뭐, 옆면적으로 봐가지고, 층수로 봐가지고는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답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길 보니까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잖아요. 그럼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뭐, 면적이나 층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체 점검으로 맞는 거 찾아라 그러면 종합정밀점검이 되는 것이죠. 종합정밀점검. 자, 그리고 여기 표에서는 잘려 있지만 여러분도 교재에 있으니까 이제 그대로 보시자면 작동 기능 점검은 언제 해야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용 승인일이 2020년 1월 27일이에요. 사용 승인일이 2020년 1월, 그 다음에 언제죠? 27일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종합정밀점검을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면 2021년이죠. 2021년 1월인데 1월 26일까지 받는 게 아니라 그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냥 1월까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답을 찾아가지고 만약에 답이 없네요. 다행히도. 있네요. 이게 3번을 만약에 체크하시면 이게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작동기능점검을 물어봤죠. 종합정밀점검을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구한 거는 종합정밀점검에 대해서 구한 거죠. 자, 그런데 작동기능점검을 어떻다 그랬죠? 예,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달로부터 언제? 6개월 뒤에 우리가 하는 걸 6개월 뒤에 실시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냐면 2021년 이거는 7월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좀 종합적으로 물어봤죠. 첫 번째, 종합정밀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여기 이게 더군다나 자료를 보시면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연 1회만 실시하면 돼요. 자, 그런데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했죠. 그러면 그 실시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뭐를 실시합니까? 작동기능점검. 여기서는 작동기능점검을 물어봤으니까 난이도가 좀 높죠. 여기까지 다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어쨌든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은 이제 그 점검 대상하고 점검 장비에 관한 건데, 이거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아마 사진 자료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진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아마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연련기 감지기를 가지고 옥내 소화전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소화전 밸브 압력계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소화기구는 뭐가 필요하면 저울이 필요합니다. 저울로 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련 저항계라는 말이 틀렸고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보통은 이 연련기 감지기 시험기가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공기 주입 시험기, 감지기 시험기 여러 가지 연결 폴대, 음량계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검량계는 아니라는 거고요. 유도등은 조도를 봐야 됩니다. 밝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도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그 사진 자료를 보시면서 좀 외우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위소방대 훈련 내용으로 가장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요런 거는요, 약간 말장난을 했을 확률이 높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육훈련 대상자는 거주자를 제외한이라고 그랬는데, 거주자를 제외한이라 거주자는 포함을 해야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이거는 앞에서도 저희가 풀어봤겠지만, 자위소방대원만을 대상으로 이런 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항상 불만이 많았던 건데, 자위소방대와 소방관서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빠졌냐면, 제실자가 빠졌다 그랬어요. 이거는 정말로 교재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낸 다음에 하나만 빼서 틀렸다고 하는 뭐 그런 스타일의 문제죠. 그래서 제실자가 빠졌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위소방대원하고 소방관서가 참여하는 거 맞죠. 그런데 그 교재상의 내용으로 제실자가 빠져있다. 뭐 조금 불만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옳은 답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관이라고 하는 거 나오면 무조건 얼마죠? 2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옳은 거 찾아라 그러면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요, 정말 확실한 답이 있으면 그걸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확실한 답은 보관 2년, 뭐 이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죠? 말장난 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을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을 보시면은 이제 또 이것도 전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일반 현황을 준 다음에 가장 실무적인 어떤 그런 스타일의 문제죠. 자,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자료 한번 다 뽑아보겠습니다. 연면적이 16,000제곱미터라는 얘기는 15,000제곱미터 이상이죠.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뭐 다른 거는 따질 필요도 없네요. 그죠? 자, 그래서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인데 그러면 이때 선임할 수 있는 자를 물어봤습니다. 여기 선임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자, 1급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거 문제 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위험물 기능장만 가지고 될 수가 없죠. 위험물 기능장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1급이 되려면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여야 가능한 거죠. 그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지금 틀렸습니다. 자, 소방공무원도 3년이면 이게 2급 소방안전관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선임 자격이라 틀렸고요. 강습교육을 수료한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됩니다. 강습교육만 수료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시험 합격이란 말이 없었으니까 틀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해도 어쨌든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보면은 다 틀렸습니다. 얘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문제가 오류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짚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으로 바꿔가지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이제 복원이 되다 보면 조금씩 잘못 복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교재를 일단 보세요. 교재가 제일 우선입니다. 문제는 조금 잘못 출제가 될 수는 있지만 교재에 있는 내용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9번의 답은 없다라고 일단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에 대한 내용. 피방방이죠, 피방방. 제가 그냥 귀찮아서 줄여서 말씀드리는데, 자, 피방방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피난시설은요, 뭐 이런 것들을 말한다. 방화시설은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묶어놓고 한번 내용 보시면 되겠어요. 뭐 별다르게 제가 뭐 트집 잡을 만한 내용은 없고요. 이거 외우기 진짜 쉽죠. 1차, 2차, 3차인데 그냥 1차면 100만 원이고요. 2차면 200만 원이고요. 3차면 300만 원이에요. 뭐 이런 거는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이런 거 나오면 뭐 땡큐죠 그냥.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난계단에는 옥내 5개 특별 피난계단이 있다. 뭐 맞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쭉쭉 나갈게요. 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번 문제를 보시면, 자, 11번 문제 이제 방염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염도 마찬가지 중요하죠. 자, 층수가 몇 층 이상이냐라고 했습니다. 방염 대상물은 11층 이상이죠. 대신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파트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영화 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 이외에 뭐가 있을까요? 뭐 골프 연습장이나 뭐 야구 연습장 이런 거 있겠죠? 다 묶어서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요거는 11층 이상이겠고요. 그 다음에 노유자 숙박 장례가 나오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침구류라는 말이 나오면 했으면 좋겠다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권장 대상이라고 해서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런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인데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뭐 계산 문제로 하실까요? 요거는 계산 문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려도 돼요. 그려도 되는데 조금 길어집니다. 얘기가.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1320명이잖아요. 그죠? 1320명이면 이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특히 아파트일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몇 세대라고 했죠? 300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300세대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대충 하셔도 됩니다. 4, 30이니까 4 어쩌고 저쩌고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소수점 아래를 그냥 다 생략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이다? 4명이다 이런 게 있고요. 이거 귀찮으면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해요. 이게 제일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너무 원시적이라서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아요. 300세대, 600세대, 900세대, 괜찮네요. 뭐 1200세대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몇 명이죠? 1320세대가 여기거든요, 여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 명이에요. 그래서 토탈 4명이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계산하는 게 좀 자신이 없으시다 그러면 좀 이게 속된 표현으로 약간 노가다 문제? 이렇게 막 이게 좀 속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과 뭐 이렇게 노력을 투입하는 그런 식으로 푸셔도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정석으로 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취사 선택입니다. 그래서 답은 어쨌든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은 이거죠.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소방시설인데 이거를 폐쇄 차단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키워드가 있습니다. 행위라는 게 있고요. 행위. 상해라는 게 있고요. 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중처벌하겠죠. 5년에 5천, 7년에 7천, 10년에 1억이죠. 10년에 11억. 그냥 이렇게 할게요. 10이라고 할게요. 10천만 원에서 1억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키워드가 상해입니다. 상해. 상해라는 말이 나오니까 7년 7천.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소 3요소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짝지어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첫 번째. 1번의 가연물인데 그럼 이 중에서 가연물이 될 수 없는 거 생각해 볼까요? 아르곤이나 헬륨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애들은 전부 다 뭐죠? 요거 이제 불활성 기체라고 해서 불에 안 타는 거. 이산화탄소도 불연성 물질이니까 여기 있는 세 개는 전부 다 불에 안 타는 겁니다. 특히 아르곤이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연물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럼 답은 이미 일단 나왔어요. 1번입니다. 자, 나머지 볼까요? 산소 공급원은요, 이게 산화성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볼까요? 산화성 고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죠. 그래서 뭐 굳이 따진다면 오류까지도 넣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산화성이라는 말 붙어있는 건 1류위험물과 6류위험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도 뭐 해당, 1번은 옳은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점화에너지 이건 다 맞아요. 화염도 가능하고 naz화도 가능하고 전기불꽃 열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해당되는 건 1번만 되는구나.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연물 구비 조건은 무척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거를 가지고 좀 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정리니까요. 그죠? 첫 번째, 활성화 에너지라는 말이 나오고 열전도도가 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제가 색깔 달리해서 표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발열량 뭐 이런 거 쉬우니까요. 산소하고의 친화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친화력은 커야 됩니다. 표면적이라는 말도 커야 됩니다. 그래서 커야 되는 거, 작아야 되는 거 구분해서 외우시면 좋겠거든요. 자, 분명히 여기서 시험 문제는 나올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겠죠.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산소하고의 친화력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소하고의 친화력은 큰 물질 맞습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야 되죠. 열전도율이 작아야 됩니다. 표면적은 커야 되겠고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맞지만 리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예, 3번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쉽네요. 그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연소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라 그랬죠? 발화점은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에너지의 공급 없이 뭐에 의해서? 열의 축적에 의해서 불이 붙는 걸 발화점이다라고 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고 온도가 아니라 항상 무슨 온도를 재라 그랬죠? 최저 온도를 재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에서 나왔고요. 인화점 낮을수록 위험하죠. 그리고 연소점은 일반적으로 인화점보다 대략 10도 정도 높고 5초 이상 탄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2, 3, 4번은 교재에 있는 내용 가지고 그대로 낸 거니까요.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소한 내용들을 조금씩 바꾸는데 이런 걸 우리가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 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불연성 물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불연성 물질로만 고른 거, 그러니까 옳은 거 고르란 얘기겠죠. 자, 헬륨, 네온, 아르곤. 이걸 뭐라고 하죠? 불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불활성 기체라고 하는데요. 이 불활성 기체는 대표적으로 뭐죠? 예, 불연성 맞습니다. 물이나 이산화탄소 당연히 불에 안 타죠. 그리고 질소 또는 질소산화물도 불에 타지 않습니다. 왜요? 요거는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제가 이것도 적어드릴 거 있어요. 이걸 완전 산화물질이라고 해서 더 이상 산소랑 결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어떻습니까? 불에 안 탄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거 자꾸 적어드리면 이런 걸 자꾸 외우려고 하셔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불에 타나 안 타나 구분하시면 되잖아요. 이 문제에서는요. 그래서 일단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고요. 뭐 리을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맞습니다.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복사죠, 복사. 자, 복사는 여러분 저거 생각하라 그랬죠? 열기. 열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느낌이 잘 올 겁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열이 직접, 중간에 매질, 전달 물질 없이 뭐 이런 말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보겠습니다. 화재 시 열의 이동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열의 이동 방식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복사. 화재 현장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열 전달 형태가 복사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요. 유체의 흐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대류입니다. 대류. 그래서 유체라는 말이 나오면 대류. 그래서 니은은 일단 틀렸습니다. 자, 파장의 형태, 전자파 또는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맞아요. 파장의 형태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이게 복사의 어떤 형태라는 거 맞고요. 인접 건물을 연소시키는 거 화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다 그랬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 모두 맞으니까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보시면 되겠고요.
19번은 단순함기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래서 등류의 연소 범위 그 0.7에서 5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순함기. 뭐 이런 거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시험 전에 한 일주일 전쯤부터 외운 다음에 뭐 외우고 나서는 싹 까먹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정수량인데, 지정수량은 적어도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정도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우시면 이렇게 외우세요. 질3. 질3이죠, 질3. 그래서 300kg입니다. 뭐 질산인데 그냥 저는 질3 이렇게 외웠습니다. 기억은 일단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유황은요, 유황, 황화린, 정린, 유황 뭐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100kg 맞습니다. 알코올은요, 400L죠. 400L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400L 틀렸습니다. 그리고 등유, 경유 다 1000L죠. 그래서 등유나 경유나 전부 1000L.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답은 3번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요런 것도 단순함기라서 뭐 제가 좀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없네요, 따로.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21번은요, 여기는 2, 4, 6, 1, 3 다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라 제가 설명드리긴 그렇고 바로 들어갈게요. 자, 2나 4가 짝수 계열이 나오면 불에 잘 타는 애들이라 그랬어요. 짝수는 불에 잘 타는 거. 자, 그러면 이게 뭐죠? 여기는 가연성. 가연성보다 좀 더 잘 타는 거, 인화성. 이런 느낌입니다. 육류위험물. 처음에 산화성으로 시작해서 산화성으로 끝난다 그랬죠? 산화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산이죠? 가인산 찾아보시면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건 근데 너무 당연한 거라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22번 보겠습니다. 전기화재 예방요령, 전기화재 예방요령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거는 여러분 상식선에서 접근하셔도 된다 그랬죠? 과전류 차단 장치를 설치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규격 퓨즈 사용하고 끊어질 경우 원인 조치하는 거 좋은 거죠. 전선이 보이지 않도록 비닐 장판은 위험합니다. 비닐 장판은요, 이 비닐이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가구나 이런 거에서 손상을 입어서 이 전기화재가 더 발생할 수가 있어서 밑으로 정리한다 이런 거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사용하지 않는 기구는 전원을 끄고는 좋은데 플러그는 안 꽂아 넣는 게 좋아요. 귀찮아서 보통 꽂아놓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하다못해 이 스위치로 요즘에는 껐다 켰다 하는 거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원을 차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디귿하고 리을은 안 좋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죠. 자, 23번은요, 이제 LPG하고 LNG에 관한 내용인데, 이 정리가 여기 잘 돼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따로 말씀을 좀 안 드릴 건데, 보겠습니다. LPG의 비중은 뭐 1.5에서 2 맞아요. 좀 무겁다라고 하는 느낌이라서 얘는 일단 맞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프로판의 폭발 범위거든요. 프로판은 요거 외우세요. 일단은 2.1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고, 부탄은 이제 1.8로 시작하죠. 이거는 뭐 단순함기라서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은 맞는 거고, 메탄의 폭발 범위 외우기 쉽습니다. 5하고 15죠. 그래서 전부 다 맞습니다. 답은 4번. 완전히 단순함기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적어놓고 나서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부터는 좀 외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설령 까먹는다고 하더라도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소화기구 설치 기준으로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가 다른 거 골라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런 느낌 아닌가요? 공연, 관람, 집회는 막 사람들 바글바글 모여있는 데잖아요. 그죠? 이런 곳은 전부 다 얼마입니까? 이게 전부 다 50제곱미터입니다. 50, 50, 50이죠. 근데 노유자시설은요, 100제곱미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위락시설 30제곱미터.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락시설 30. 그다음에 공연장, 집회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관람장 이런 거, 문화 집회 시설 같은 경우에는 50. 잘 모르겠다 그러면 100으로 체크하시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24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원 저수량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약간 좀 쉽게 바뀌었다 그랬죠? 옥내 소화전 이거부터 외우시면 되겠네요. 옥내 소화전 한 개의 수원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요거 제가 외우라 그랬습니다. 2.6세제곱미터죠. 곱하기 2개 이상이면 그냥 몇 개로 본다 그랬어요? 2개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5.2 세제곱미터가 나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찍어도 5점이에요. 찍어도 5점이.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과목이 가볍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2과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과목은 약간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자, 보겠습니다. 자, 기억 버튼을 건드렸더니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지금? 충압 펌프가 지금 기동 그 버전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기동으로 올라갔으니까 충압 펌프가 수동으로 기동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자, 분말 소화기 우리 지시 압력계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숫자를 좀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분말 소화기 같은 경우는 얼마라고 했나요? 기준이 0.7에서 0.98 메가파스칼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0.17에서 0.7 메가파스칼 사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체크해 볼게요. 0.7이니까 대충 여기에서 0.98이니까 여기 정도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있네요, 지금. 그죠? 그리고 0.17 뭐 대략 한 여기 정도 아닐까요? 0.17에서 0.7 메가파스칼 이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안 들어가 있으니까 불량이네요. 그래서 정상, 불량 해가지고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죠. 자, 그 다음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8번 보시면은요. 자, 28번 보면 자, 여기서 보고서 내용 중에 옳은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옳은 거 찾아라 그랬죠.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거 보시면 쭉 내용, 동 건물은 판매 시설이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제. 자, 이거 보세요.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렇게까지를 묶어서 뭐라고 하죠? 요걸 물분무 등 소화 설비라고 하죠.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그럼 물분무 등 소화 설비면 기준을 어디에 체크해야 됩니까? 여기다 체크해야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틀렸어요. 지금 1번 틀렸고요. 그럼 점검 자격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종합 정밀 점검 대상이죠. 왜냐면 연면적이 6,000제곱미터면 물분무 등 소화 설비는 5,000제곱미터 넘어가면 종합 정밀 점검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종합 정밀 점검 대상은 누가 점검이 가능하냐? 관리업자.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중에 소방기술사나 시설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면 가능해요. 그런데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했기 때문에 2번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죠? 자, 점검 시기는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점검 시기는 이게 지금 날짜를 아마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2019년 4월 5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번에 언제입니까? 1년이 되기 전에 종합정밀점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다 틀렸어요. 얘가 틀리면 4번도 틀렸을 겁니다. 이건 언제까지 받아야 되나요? 날짜로 계산해보면 2020년 4월 안에 4월 내에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사용 승인이 속하는 달에 실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어쨌든 틀렸죠. 그럼 이게 틀렸으면 당연히 밑에 것도 틀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걸로부터 이제 7일 이내에 점검 결과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5월 초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다 틀렸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2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보겠습니다. 요게 아마 답이 좀 잘못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자, 작동 순서로 맞는 거 골라라 그랬는데 첫 번째 뭘 하죠? 동작 시험 스위치를 누르고 그 다음에 자동 복구 스위치를 누릅니다. 기억 디귿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기억 디귿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해야 되고요. 시험을 하고요. 시험을 했으면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구를 합니다. 이런 순서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확인, 그 다음에 복구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 2번입니다. 밑에 해설은 제대로 돼 있어요. 기억, 디귿, 니은, 리을, 미음인데 아마 답이 잘못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아니라 요거 2번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입력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겠죠. 그래서 29번의 답은 2번. 해설이 맞으니까 해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작동 방법. 이건 아예 그냥 외워버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첫 번째, 방호구역의 감지기 2개 회로라는 말이 나오죠. 자, 슈퍼비조리 판넬에 수동 조작 스위치를 작동하고 수동 기동 밸브 개방.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자동으로 하면 안 됩니다. 수동 조작 스위치, 수동 기동 밸브라고 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유수검지 장치 수동 기동 스위치를 작동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감시 제어발에서 동작 시험 스위치랑 회로 선택 스위치 이외로 작동해야 된다. 요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없는 게 뭐냐? 자, 보세요. 수동 조작함에, 자, 수동 조작함 내용이 있어요. 수동 조작 스위치를 작동했다. 맞습니다. 감지기 2개 회로를 작동시켰다. 맞습니다. 수동 개방 밸브를 개방하여 점검한다. 수동 기동 밸브 개방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다 맞죠? 그런데 시험 밸브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시험 밸브로 작동하는 거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번의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요게 보면, 니은이 이제 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니은이 뭐죠? 요게 이제 개폐 밸브입니다. 자, 니은이 개폐 밸브고요. 그리고 기억이 바로 뭐죠? 요게 유량 조절 밸브입니다. 유량 조절 밸브.
유량 조절 밸브 그림에 있어요. 교재 그림에. 자,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일단은 여기 성능 시험 배관을 작동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개폐 밸브 완전 개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이쪽으로 물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유량 조절 밸브가 기역입니다. 기역이냐 니은이냐 그 싸움인데 요 유량 조절 밸브를 일단 처음에는 약간만 개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원하는 대로 뭐 잠궜다 열었다 이렇게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보겠습니다. 32번 마찬가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점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는데 이것도 이렇게 보세요. 예비전원 시험이란 말 나오죠. 예비전원 시험에서는 이 전압계가 19에서 29V일 경우에 정상인데 얘는 14V니까 이건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실무에 관한 내용인데 자, 여기서 문제는 이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검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스위치 주의 표시 등에 불이 들어왔죠? 이 뭔가 스위치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인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자체를 물어봤네요. 점검했을 때 점검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보시면 이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스위치 주의 표시 등이 아니라 자, 첫 번째 여기 지금 3층에 불 들어왔네요. 3층에 화재 표시 등 들어왔다는 거죠. 발신기 응답 램프의 점등 여부 확인한다. 맞습니다. 수신기의 지구등 점등 여부 확인한다. 점등 여부 확인하시고요. 스위치 주의 등의 점등 여부로 확인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점검하고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 문제가 아니라 스위치에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스위치를 뭘 지금 잘못 눌렀다는 뜻이죠. 그리고 화재 표시 등 점등 여부 확인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주의등 표시하고는 상관이 없다. 답은 3번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3층의 발신기를 작동하여 점검하는 건데 스위치 주의등의 점등 여부는 별개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동력 제어반인데 이거 보시면 됩니다. 딱 봤더니 일단 자동 수동 스위치가 수동으로 돼 있죠. 그러면서 주펌프가 기동하고 충압펌프도 기동하는 쪽으로 탁탁 올라가 있죠. 이거 불 들어오고 이거 불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하고 나 답은 몇 번입니까? 예, 답은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보겠습니다. 자, 3층 발신기에서 누른 버튼이 작동이 됐습니다. 자, 아까 전에 똑같네요. 그 장면하고. 그러면 또 똑같은 게 나오네요. 3층에 만약에 눌렀어요. 그러면 발신기 응답 램프가 점등되고 3층 지구등 표시가 점등이 되고 화재 표시 등 점등되는 건 맞는데 스위치 주의등 점등됐다. 이거는 이제 뭐 스위치가 뭐 잘못 눌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뭡니까?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거 스위치 주의등이 점등된 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스위치 쪽에.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 작동식 유수검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방법 중에 감시 제어반에서 작동시키는 게 뭐냐 또 나왔네요. 자, 감시 제어반에서 작동시키는 거 기억나십니까? 자, 뭐라고 돼 있나요? 감시 제어반에서는 동작 시험 스위치 및 회로 선택 스위치를 작동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2회로 작동이니까 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시 제어반에서 작동하는 거는 동작 시험 스위치 및 회로 선택 스위치로 작동을 한다. 요걸 우리가 이제 2회로 작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자, 37번 보겠습니다. 유도등 점검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자, 2선식 유도등은 평상시에 점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라. 2선식은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은 일단 옳은 얘기고요. 3선식 유도등은 점등 스위치를 켠 다음에 점등이 안 되는 걸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2선식 유도등 끄잖아요. 그러면 이거 충전 안 됩니다. 그래서 유도등을 만약에 꺼놓으면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충전되는지 확인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8번 보겠습니다. 38번 보시면은 자, 쭉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일상적 안전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그랬는데 그 뭐 유지 관리하는 거라든가 취급 관리하는 거는 일상적이긴 한데요. 작동 기능 점검이나 종합 정밀 점검을 일상적이라고 하진 않죠. 이런 거는 우리가 점검을 할 때 나를 딱 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일상적이다 그러면 취급 관리,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이 일상적이겠죠. 예, 그래서 38번의 답은 4번을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39번은요. 조건부터 먼저 보시면 돼요. 자, 뭐라고 돼 있느냐?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니면 5층 이상인 건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딱 봤더니 아니죠. 잠깐만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5층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딱 봤더니 연면적은 3,500제곱미터니까 3,000제곱미터를 넘었죠.
그리고 층수도 5층 이상이니까 모든 조건을 만족하죠. 이제 우선 경보 방식을 쓰는 겁니다. 3층에서 화재가 났대요. 그러면 경종이 울려야 되는 거. 3층이 발화층. 그럼 발화층 바로 위에 있는 직상층에서 그 경보가 울려야 되니까 3층, 4층 해가지고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 생각인데 지하에 접해 있는 1층에서 불이 나잖아요. 그럼 그때는 2층, 그 다음에 지하 전층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것도 잘 봐두세요. 원래는 이거 좀 쉽게 낸 거예요. 원래는 1층으로 보통 많이 내거든요. 예, 그래서 39번에다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죠. 자,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런 얘기예요. 차동식이라고 하는 건 일정 그 상승률 이상을 점검하는 건데 이거를 천장용 온풍기 옆에다가 놓잖아요. 그럼 온풍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오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감지기의 위치를 기류 방향 외에 이격 설치한다. 떨어뜨려 놓으면 돼요. 아니면 연기 감지기로 교체를 하는 건 괜찮죠. 열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연기 감지기로 교체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연기 감지기로 교체하는 건 괜찮죠. 왜냐면 온풍기 때문에. 그런데 정온식으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아니, 차동식도 열감지기고 정온식도 열감지기인데 열이 문제라서 교체하는데 또 열감지기로 교체한다? 그 좀 속된 표현으로 뻘짓하는 거죠. 그래서 40번의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죠. 나머지는 맞습니다. 41번 이거 아실 거예요. 뭔가요? 이건 예비전원 점검이죠. 예비전원 점검. 그래서 뭐 여기에 이걸 잡아당기든지 얘를 누르든지 해가지고 이 예비전원 점검을 하는 겁니다. 사진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죠? 이거 그냥 되게 쉬워요, 사실은. 습식 스프링클러 시험 밸브로 개방하면 불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화재 표시 등이 들어오나 확인을 해야 되고요. 경보 상태 확인해야 되고요. 밸브 개방 표시 등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솔레노이드 밸브는 이게 준비 작동 시의 그 점검 내용이거든요. 이 솔레노이드 밸브 자체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은 거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런 거죠. 자, 43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감지기 LED 등이 미점등 돼가지고 전압을 측정했더니 이 전압이 흘러요. 이게 좀 뭔가 선이 나가버린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전압은 흐르는데 얘가 LED 등이 미점등 됐다는 얘기는 감지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감지기를 교체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감지기 불량으로 감지기를 교체해야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설해 보면은 전격 전압의 80% 이상으로 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전압이 흐르거든요. 전압이 감지가 되는데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는 감지기가 불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에서 점검 사항이 아닌 게 뭐냐? 자, 보시면 뭐 이건 단순 암기긴 한데 이런 거죠. 가스 누설 탐지 후 점검을 해야죠.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 주거용 자동 소화 장치에서는요. 가스 누설 차단 밸브 시험하고요. 예비 전원 시험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감지부나 제어반이나 이런 거 다 점검하는데 이 방출 표시 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건 이제 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라든가 가스계 소화 설비에 설치하는 거라서 이 방출 표시 등이 여기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단순 암기죠. 자, 그 다음에 45번 보겠습니다. 화재 대응 훈련 평가 시에 계획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라 그랬죠? 자, 계획 단계입니다. 자, 훈련 교보제 등에 준비하는 거는 뭐 우리가 계획 단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뭐죠? 이렇게 해당하지 않는 건데 훈련 교보제 등의 준비 상황 이런 것들 평가를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훈련 시 사고 예방의 안전조치를 먼저 강구를 하고 훈련을 해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도 평가하는 게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적정성 여부 같은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자위 소방대 이런 것들은 뭐죠? 임무 숙제하고 이런 거는 그 뭡니까? 이게 평가 항목이죠. 자위 소방대 평가 항목이라 이건 아마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표에 이렇게 쭉 나와 있을 거예요. 내용이 거기에 해당되냐 안 되냐 그거 확인하시면은 이 자위 소방대 구성 및 임무 숙제 여부는요. 이게 평가 항목이죠. 자위 소방대 평가 항목이라 해당이 없다. 뭐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 보겠습니다. 피난 계획의 수립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약간 상식선에서 문제 풀 수 있는 게 4번 한번 보실래요? 시각장애인한테 시각적인 전달을 하시면 못 보죠.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은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인데 시각적인 전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지팡이를 이용해서 피난하게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죠. 이렇게 이렇게 어깨 얹은 다음에 이리로 오셔라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6번에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거랑 이제 비슷한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청각장애인한테 큰 소리로 알려준다.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그래서 46번에 답은 4번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47번이죠. 이 문제 나오면 맨날 그 시비 걸 수 있는 게 숫자밖에 없어요. 작업 지점인데 반경 몇 미터입니까? 예, 11m 이내입니다. 그래서 11m 이내 가연물의 이동을 제거한다라는 거 보시고요. 작업 종료에 몇 분까지? 30분까지 상주하고요. 3시간까지는 감시 모니터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30분까지는 작업 현장에 상주, 30분까지는 상주, 그리고 3시간까지는 모니터링을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 한번 봐두세요. 그래서 틀린 거는요, 답은 1번. 이런 거는 단순 숫자이기 때문에 암기하면 좋은데 이제 암기 못하면 좀 속상하겠죠. 그래서 47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48번 보겠습니다. 자, 48번 보시면은요, 이제는 화상에 관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1도 화상은 홍반성, 빨갛게 된다 그랬죠? 홍반성. 2도 화상은요, 이게 수포성이죠. 물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3도 화상이면 괴사성, 그죠? 뭐 말초혈관이라든가 무슨 저기 피부 진피층까지 피하 지방이 손상이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고요. 4도는 거의 안 찍으시면 돼요. 이거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뭐 뼈까지 타버리는 뭐 탄화열상이기 때문에 막 전기 이런 거에 고압의 전류에 감전되고 이랬을 때이기 때문에 이 4번은 여러분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봤더니 이런 말 나오죠. 수포라는 말도 나오고 물집이라는 말도 나오니까 요건 이제 2도 화상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계획서 작성 항목으로 잘못 연결된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예방 단계에서는요, 점검을 하고 업무 대행을 하고 일상적인 어떤 업무들을 하시면 돼요. 예방에서는. 예방이라는 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일상적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대비 단계에서는요, 자위소방대를 조직을 운영을 합니다. 조직을 하고 운영을 한다. 키워드는 이제 뭐 자위소방대나 초기 대응 체계라는 말이 나오고, 특히 이거요. 교육훈련,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이제 대비 단계. 소위 말해서 이건 이제 준비 단계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은요, 대응의 교육 및 훈련이 들어가면 안 되죠. 대응은 말 그대로 뭐죠? 액션을 취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비상 연락을 한다든가 지휘 통제, 대응, 피난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교육 훈련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준비 단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래서 3번이고요. 복구는 복구예요. 그래서 49번의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50번에 봤더니, 자, 예비전원 시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비전원 스위치 누른 상태에서 시험한다. 맞고요. 전압계의 경우에는 19에서 29V인 경우, 혹시 기억나시죠? 예비전원 시험의 전압은 19에서 29V가 정상이다. 맞습니다. 자, 램프 방식의 경우 스위치 주의등이 점등되면 정상이 아니죠. 이거는 스위치 주의등이 표시됐다는 얘기는 정상사항은 아니란 얘기죠. 스위치에 문제가 생긴 거죠. 잘못 눌렀다든가. 그래서 이제 3번이 옳은 얘기가 되는 거고, 상호 절반되는 게 정상인지 확인한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문제들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틀린 게 있으시면 다시 교재를 확인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숙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시험 보러 가셔서 떨지 않고 그냥 우리가 배우고 정리한 대로 하시면 되겠고, 너무 단순한 게 집착하지 마시고 일단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맞추시고, 단순함기는 한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숫자 좀 외우고 하셔서 그거 조금 보강만 하시면은 아마 원하시는 목표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장 가서 떨린다는 얘기는 다 맞아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저희는 70점 이상 맞아서 합격만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더 많이 맞으면 좋겠지만요. 그래서 떨지 않고 시험 잘 보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